자, 교재는 85페이지. 자, 인과관계입니다. 자, 17조 보시게 되면 위험 발생에 연결되었다. 이 연결이 바로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고, 연결이 되어야 그 결과 책임을 집니다. 결과는 기수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반대 해석하면 인과관계가 없으면 기수가 안 되고 미수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미수만 될 뿐이다. 이런 말이죠. 자, 학설 나와 있지? 쭉 보시게 되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판례는 이 상당 인과관계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3번 체크하시고 절충설이다. 그래서 일반인, 행위자, 법관 이 세 사람의 견해를 종합해서 상당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합니다.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는 27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상당 인과관계설이잖아요. 이 상당 인과관계설은 이 조건설을 수정해요. 조건설을 이어받는데 약간 수정해서 이어받아요. 그게 뭐냐면 조건설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조건인과 플러스 그 다음에 예견이 가능했느냐 그러면 이퀄 상당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예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상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예견이 가능했다면 상당성이 있는 것이고 예견이 없다면 상당성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예견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상당성 여부를 따진단 말입니다. 이때 요 예견했다 못했다의 판단 기준을 누구로 본다? 절충설 입장에서 본다. 그래서 행위자, 일반인, 그 다음에 법관 이 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결론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특이한 체질 있잖아요. 특이한 체질. 뭐 병을 앓고 있다든지 뭐 두개골이 얇다든지 이런 것들. 특이한 사건 경과는 이 세 사람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상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 그래서 기수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결과적 가중범을 보거든요. 이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 플러스 중한 결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때 이 기본 범죄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상당 인과. 이 양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연결고리라고 하는 상당 인과가 있을 때 기수 책임을 논하는 거예요. 이때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조건설 플러스 예견 가능성. 그치?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상해죄의 고의로 B를 후려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몽둥이 쳐가지고 죽였죠. 죽일 생각 없었어요. 상해죄 고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망을 일었단 말이에요. 이때 상해치사죄가 되려면 이 몽둥이를 쳤다는 기본 범죄 행위와 사망했다는 중한 결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연결고리라고 하는 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상해치사죄에 책임을 진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기본 범죄 행위가 여기 기본 범죄 행위가 폭행이라든지 상해라든지 감금이라든지 강도라든지 강간이라든지 가혹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런 기본 범죄 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뭘 하겠어요? 죽거나 다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무가들은 여기서 이러한 기본 범죄를 하다가 이러한 기본 범죄를 피하려고 하다가 죽거나 다쳤을 때는 100% 예견 가능성을 인정해요. 실무가들은. 그래서 폭행치사상, 상해치사, 감금치사상, 강도치사상, 강간치사상 뭐 등 중체포, 감금치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판례 볼게요. 자, 이런 비판점들은 공문용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치시고 밑에 것도 별표 치시고 자, 먼저 밑에 거부터 볼까요? 자, 보세요. 기본 범죄 행위를 동그라미 쳐볼까? 간음 동그라미, 강간 동그라미.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려고 하다가 밑에 탈출하려고 하다가 그치? 즉 강간을 피하려고 하다가 죽거나 다치잖아요. 그럼 판례 뭐라고 한다고요? 100%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강간치사상죄 등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 친 것은 예견이 가능했다,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상해라고 하는 기본 범죄 행위를 그치? 피하려고 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그치? 그러면
100%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서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갑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기의 제의를 을려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막 때렸어요. 때렸죠? 이 상해죄의 고의로 때렸단 말이에요. 상해죄의 고의로. 그게 상해의 이 사건에서는 상해의 고의였어요. 이 여자가 이걸 피하기 위하여, 그치? 건너갔단 말이에요. 건너갔는데 쫓아와가지고 또 패는 거예요. 이에 견디지 못한 을려가 계속되는 갑의 폭행을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여서 죽어요. 그치? 그러니까 볼까요? 자, 이 장소가 있었고, 가운데 도로가 있었고, 건너편에 또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갑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을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막 팼단 말이에요. 이 을리란 여자가 건너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너갔죠. 근데 갑이란 놈이 쫓아와요. 갑이란 놈이 쫓아와서 또 패는 거예요. 패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을려가 또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다가 이 을려가 도로 한복판에 건너가다가 오는 차에 치여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 도로였기 때문에 갑이 을을 때리면 을이 도망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갑이 얼마든지 예견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갑만 가능한가? 갑만 예견이 가능해? 주위 사람들도 가능했고 판사가 봤을 때도 이게 예견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비록 네가 때린 것으로 죽지 않고 달리는 차량에 의해서 치여 죽었지만 너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치사죄의 결과 책임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됐지? 됐어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보다는 그 다음 걸 먼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몇 페이지지? 88페이지네. 88페이지 가보세요. 자, 빨간 펜 들어보세요. 강취 동그라미, 폭행 동그라미, 복부 인류의 강타 동그라미. 전부 다 기본 범죄 행위야, 기본 범죄 행위. 동그라미 치세요. 폭행 동그라미, 폭행 동그라미,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미치고시고 폭행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심하게 폭행 동그라미, 강타 동그라미. 전부 다 기본 범죄 행위. 다 동그라미 치시라니까? 가혹한 행위 동그라미. 그치? 그 다음에 경찰봉으로 때렸지? 두 점 묶어놨네. 17시간 묶어놨다. 상해 동그라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금 동그라미. 그렇잖아요. 됐지? 일단 여기까지 동그라미 치시고 다시 올라가세요. 검은 펜 들어보세요. 상해라는 기본범죄, 강도라는 기본범죄 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예견이 가능하다니까 강도치상죄. 자, 폭행 가했지? 숨으려다가 실족해서 죽었지? 그래서 폭행치사죄. 복불 인류 강타했지? 이것이 가장 유력한 원인이 되었대요. 그랬을 때 폭행치사가 된다. 폭행으로 밑에 죽었지? 뇌출로 죽었지? 폭행으로 죽었지? 죽었어. 밑에 죽었어. 그치? 마지막도 6번도 죽었고요. 7번도 그 다음에 어디 나와있지? 사망했다. 죽었지? 8번도 죽었어요. 8번도 죽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 나옵니다. 자, 파란색으로 수술 지원했다. 세모 돼지꼬리. 고혈압이 있다. 세모 돼지꼬리. 병이 약하다. 지병이 있다. 돼지꼬리. 그 다음에 심장질환을 앓았다. 만취를 했다. 전부 돼지꼬리. 관상동맥부전을 앓았다. 심근경색을 앓았다.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은 다 왜 돼지꼬리 했나? 그렇지.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노트에서 말씀드렸잖아. 노트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게 뭐라 돼 있어요? 특이한 체질이라든지 특이한 사건 경과는 상당 인과관계에서 탈락된다. 왜? 절충설이기 때문에. 이건 행위자가 때릴 때 어떻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치? 어떻게 얘기해? 때려볼 때 물어보고 때리나? 야, 너 심장질환 있어? 이거 이거 물어보고 때려?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과관계에서 판단할 때 무시하고 판단한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 30대 젊은 친구가 70대 택시 기사 아저씨 때린 거 봤지? 동전 갖다 집어 던졌잖아, 그치? 동전을 던졌는데 그 아저씨가 죽었다? 심근경색 앓고 있었거든. 근데 그거는 보통 사람이 동전 던지면 안 죽거든? 근데 그 아저씨는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다는 지병 때문에 죽은 것이거든? 근데 경찰이 어떻게, 처리했죠? 그래, 폭행죄로 기소했잖아. 폭행죄로 처리했잖아. 폭행치사가 아니고, 왜? 예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자, 밑에, 다음 페이지 9번 가보세요. 9번. 여기 또 마찬가지고, 가혹한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뛰어내리지?
이를 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리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강금, 중강금 치사죄가 된 거지. 자, 그 다음 또 어디 가보시냐면 20번 가보세요. 경찰봉을 때려요. 때려서 죽었어요. 죽었을 때 20시간이 경과하든 그 밑에 어디 나와있지? 그 위에 2개월 14일이 지나든 간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해치사, 폭행치사가 된단 말이에요. 몇 시간이 지나든 며칠이 지나든 간에. 그치? 밑에 위에 거 볼까? 위에 거. 자상 동그란. 자상. 이 자자가 무슨 자자지? 이 자자 한번 필겨볼까요? 이게 찌를 자야. 칼도 자가 들어가잖아, 그치? 찌를 자. 찔러서 난 상처, 그치? 이것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었다 할지라도 죽었잖아. 죽었단 말이야.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지. 1개월이 지나서 발생했다 할지라도 자상, 칼로 찌를 때는 사람을 난자를 하잖아. 그랬을 때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해요. 예견이 가능해요. 그래서 상해치사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간접적 원인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합병증 발생이야. 합병증 발생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죽은 그 경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쭉 가보시면 자 13번 가볼게요. 17시간 동안 묶어놨으면 어떻게 가능하지? 그렇지. 그 밑에 혈전이 형성되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그거 맞죠? 자, 그 다음 6, 70km 속도로 진행하는 것은 감금으로 봅니다. 이 감금 상태를 빠져나오려다가 죽었다 했을 때 당연히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달리는 차에서 뛰쳐내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또 누구나 예견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강간당할지 살인당할지 모르니까 팔다리 부러진다 할지라도 뛰쳐내리는 거지. 그래서 감금치사죄가 되죠. 15번 가볼게요. 자, 강간 동그란. 기본 범죄이 강간이지. 자, 이건 이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해서 강간했다. 자, A, B, C, D, 감녀를 강간했어요. 이렇게 강간했어요. 윤간했지, 윤간했어요. 이 여성은 기절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요 두 놈이 나이가 많은가 봐. 나이가 많고 얘네들은 집에 갔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1번 귀가를 했어요. 자, 너네 둘 남아가지고 이 여자를 저기 가면 시골 가면 비닐하우스 있어. 비닐하우스가 있단 말이지. 여기다 데려놓고 가라. 그래서 이 두 놈이 이 여성을 요 비닐하우스로 데려왔어요. 여기 이제 2번이야. 비닐하우스로 데려왔어요.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감녀는 여기 있겠지. 감녀는 비닐하우스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가 있는데 이 C는 이제 귀가했어요. 이렇게. 세 번째 야는 귀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D라는 놈이 이렇게 귀가 하는 척 하다가 되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도시락 돌아가서 여기서 재차 강간하고 그리고 나서 약간 이제 집을 가요. 귀가를 한다. 그리고 결국 이 여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합니다. 그때 이 A, B, C, D 네 명의 죄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지? 전부 다 강간치사죄가 돼요. A, B, C, D 모두 다 강간치사가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A, B, C, D 네 놈이 이 여자 어떡할까 했을 때 이 하우스에 갖다 놔라고 했지. 그랬을 때 이 여자는 재천적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전부 다 예견이 가능했다. 이게 추운 겨울날 1월달이거든. 추운 겨울 1월이었기 때문에 실신한 여자가 혼자 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추워요. 여러분들. 뭐 대규모 원예 작물을 기르는 그런 곳이 아니고
껍데기 하나 나풀나풀 거리는 거 있어. 시골 가면. 그래서 땅도 상당히 이제 딱딱하게 얼었죠. 그렇지? 그러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 비닐 창고로 옮겨 놓을 때 이 여자가 죽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 전부 다. 그래서 그 마지막 줄. 위 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간한 놈이 하의를 벗겨놓은 귀관이 있다. 이게 이제 D겠지, D. 이 D라는 놈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강간치사죄가 됩니다. 그런 판례. 됐어요? 자, 이제 안 한 거 하나 있지? 자, 앞페이지 갑니다. 자, 앞페이지 가보시면 합병증 사건 나와 있었죠? 방금 합병증 사건 말씀드렸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간접적 원인, 이게 합병증이거든? 적으세요, 여기다. 합병증이다. 합병증이 발생해서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하였다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범죄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뭐지? 상해라는 기본범죄 행위를 가했어요. 중간에 합병증이 미칠 것이고 발생했다고 했을 때 상해치사죄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간접적이란 말, 합병증이란 말 100%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판례입니다. 콜라김밥 별표. 한 두 개 쳐. 아주 중요하다. 자, 볼까요? 살인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자, 유일 미칠 것이고 X. 직접적 미칠 것이고 X. 여기까지가 한 문제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 빨간색으로 다른 사실이 개입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통상 예견이 가능하다. 이때 그와 같은 사실이 뭐냐면 이게 사망이야. 사망이라는 사실이 통상 예견이 가능하다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른 사실이 뭔가 하면 이 다른 사실은 올라가서 쭉 화살표하세요. 콜라 김밥. 자, 볼게요. 조폭갑은. 자, 갑입니다. 조폭이지. 자, 살인고의를 가졌습니다. 살인고의를 갖고, 을을, 여기 나와있지. 낮으로, 내리 찍었어요. 닥치는 대로, 내리 찍었다. 막 찍은 거야, 이렇게. 막 찍은 거야. 죽어라! 하고, 이렇게. 여기서 죽으면 뭐지? 살인죄 기수. 근데 안 죽었어. 부상 입었어. 이 친구가, 병원이지, 병원. 병원에서 이제 이 사람이 입원했어. 이해되시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자상. 찌를 자자라 그랬습니다. 자상으로 인하여 급성심부전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급성심부전증을 치료를 요할 때는 음식과 수분 섭취를 철저히 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당부했겠지. 함부로 먹지 마세요. 병원에 주는 것만 먹으세요. 함부로 먹지 말고. 한 달, 두 달 지났어. 진짜로 한 달, 두 달 지났어. 자, 근데 어느 날 병문안 누가 와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병문안 온다? 병문안 오는데 뭘 사갖고 왔어. 콜라와 김밥을 사갖고 왔어. 면회 왔어. 자, 갑자기 환자인 을이 콜라 김밥 보고 눈이 뒤집어졌어. 그래서 왜 병원에 있는 거 지겹잖아요. 하루 이틀 먹으면 지겹지 그거. 근데 보기도 싫어, 그렇지? 한 달, 두 달 지나서 누가 콜라 김밥을 사갖고 왔는데 이걸 막 먹었어. 이 콜라 김밥을 막 먹고 죽었다. 합병증이 발생해 죽었단 말이죠. 결국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 콜라 김밥 잘못 먹고 뒤졌어. 속된 말로. 그러면 이때 가배칙이 뭘 것 같아? 가배칙. 살인 미수요, 살인 기수요? 살인 미수요? 여기 나와 있잖아. 이 판결에 좀 뭐라 그래요? 여기. 봐. 살인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유일한 원인일 필요 없고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가 없다. 즉 여기서 뭐라 그랬어? 낮으로 내리 찍었다 그랬지? 낮으로 내리 찍어야만 하는 그 낮 때문에 죽어야 하는 낮을 찍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발생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살인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여기 다른 사실이 뭐예요? 다른 사실. 이 콜라 김밥이라니까. 이 콜라 김밥 먹고 죽었다. 콜라 김밥 먹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치? 그와 같은 사실이 뭐라고? 왜 사망. 이 사망이라는 사실이 통상 예견이 가능하다면 언제 가능한데? 그 행위 당시. 이 행위 당시에 충분히 사망할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예견이 가능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능하다면 뭐로 봐야 한다? 살인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서 살인죄를 인정했어. 살인죄 기수야, 기수. 아시겠죠?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필기할 게 또 있어요. 이제 지울게요. 자, 여기서 이제 콜라김밥 미술로세요. 적으세요. 피해자의 고의 개입이야, 과실 개입이야? 과실 개입이지. 아니, 조심해야지.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는 거지,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 거지, 땡땡. 이때는 인과관계. 단절. 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지? 단절되지 않아요. 인과관계가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고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부의 죄책은 살인죄 기수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런 판례를 많이 공부를 해 두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판례 공부가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파란 편 들어보세요. 음독자살 세문천발.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했는데 여자가 집에 가서 자살했어요.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돼? 가르고 피해자의 과실 개입, 고의 개입. 고의 개입이지. 고의가 개입되어 있다. 고의가 개입되어 있다. 땡땡. 이때는 인과관계가 단절이 된다. 이런 말. 끊어져요. 그래서 사망에 대한 책임을 강간범이 지질 않아요. 그래서 가로 열고 강간치사 하면 틀려. 강간치사가 아니고 강간죄만 돼. 강간죄만. 내가 강간할 때 이 여자는 내가 강간하면 저 여자는 집에 가서 자살하겠구나. 이거 예견이 가능해? 예견 가능 못하지. 그치?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 그 다음 운전사가 발동을 끄고 시동을 꽂아둔 채로 하차한 동안에 조수, 파란색 조수샘. 성인입니다. 이 사람은 성인.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써줘. 판결료지에서. 무슨 말 알겠죠? 이 조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안전인식이 있는 사람이지. 자동 차량에 대한 안전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차량에 대해서. 그치? 자, 운전사가 시동을 꽂아둔 채로 하차했죠. 잘못이 있지, 그치? 키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근데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 그랬을 때, 운전자가 열쇠를 꽂아둔 그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 없어? 인과관계 없어. 왜? 조수는 성인인데, 나는 차를 몰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키를 갖고 차를 운전할 것이다. 운전하지 않을 것이다. 신뢰하는 거야, 신뢰. 따라서 이 운전자는 과실 책임을 없는 거야.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모든 책임은 조수가 책임진다. 이런 말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예전에는요, 아주 옛날에는, 뭐 옛날도 아닌데, 80년대, 90년대 초까지, 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조수가 있어. 항상 중기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덤프트럭이라든지 포크레인. 그래서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 대형 기술. 그런 차량은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수가 따라다녀서, 조수는 이제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고, 이제 일을 배우는 사람이니까, 덤프트럭 일을 배우는 거예요. 운전사 밑에서 일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운전사, 덤프트럭이라든지 중기차량 운전수가 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키를 갖고, 꽂아두면, 이 사람 함부로 키 돌면 안 돼. 일을 배우는 사람이고, 면허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짬밥 좀 되고, 운전면허 좀 따고, 그러면 이제, 중기차량을 배우는 거지. 중기차량 운전할 수 있는 거지. 옛날에 다 그랬어요. 일을 배웠다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자, 3번 볼게요. 3번도 중요하죠. 자, 주점도우민 피해자와의 연락행위 도중입니다. 세무지시고.
시비가 붙었어요. 폭행을 했어요. 폭행했다 밑줄 보시고. 이것은 강도죄의 고의 아니야. 강도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 내가 이 현금이나 가방을 가져가겠다고 때린 게 아니요. 왜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화대를 주고 이제 밖에 모텔 가서 성관계 하자라고 이제 약정하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 남자가 좀 윤락행위를 좀 과격하게 하고 여자가 짜증을 내니까 남자가 여자를 팬 거예요. 이 때릴 때에는 강도죄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때 현금을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강도죄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뭐냐면 이건 절도죄가 된다. 절도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강도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 없다는 거예요. 일단 고의가 탈락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뺨을 때렸다 세모, 엉덩방아 세모. 그치? 사망했다 밑줄, 사망했다 밑줄. 그 예견이 가능해요? 뺨 때리면 죽나? 엉덩방아 찍게 할 정도로 툭 밀면 죽나? 안 죽잖아요. 그치? 여기서 얇은 두개골 세모 돼지꼬리, 뇌수종을 알았다 세모 돼지꼬리, 특수체질자다 세모 돼지꼬리,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 비유형적 인과관계. 비유형적 인과관계. 비유형적 인과관계. 일대는 이건 예견 가능성에서 탈락된다. 예견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거죠. 절충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6번 판례도 잘 나오는데 초지조선공사 나왔네요. 밑줄 그시고 하도급 주었다 세모 치시고. 그러니까 초지조선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산불 작업을 하도급 줬어요. 근데 관리감독 임무를 안 했어요. 있다 하더라도 이 산림실화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말. 이게 무슨 뜻인가? 노트 가볼게요. 노트를 가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나와있지? 자, 여기 보세요. 군청이 있어요. 군청이 도급을 줬어요. A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초지조선공사를 하라고 도급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산이 있잖아, 산이. 시골 가면 산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산이 있다, 이렇게 산이. 개인 땅 말고 국유림, 군에서 관리하는 땅. 초지조선공. 풀초자입니다. 풀초자. 풀초자. 땅 지자. 쓸데없는 나무들 다 베어버리고 초지를 조성해달라라고 도급을 줬고, 이 수급인이 이제 공사를 따냈겠지. 입찰 봐가지고 공사 따냈겠지, 그치? 이 수급인이 이 공사 낙찰받은 사람이 이 인부를 또 고용하죠. 또 도급을 줘. 또 도급을 줘.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이 산불 작업을 또 밑에 있는 누군가한테 또 도급을 줬어. 도급을 두 번 준 거야. 그래서 하도급 줬다는 거야. 하도급 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하수급인, 이 도급받은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산에 갔어. 산에 가서 불을 잘못 냈어. 불을 잘못 내가지고 이 산림 실화가 발생해. 산불 났어. 산불 났다고 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 그치? 하수급인이 자기 관리 감독하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일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하수급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이때 이 도급 준 사람 있죠? 하수급인, 그 위에 사람, 수급인, 이 사람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산불, 이 하수급인이 공사 인부꾼을 데리고 산에 가서 이 산 작업을 할 때 관리 감독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리 감독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도급지면 끝이라는 거야. 도급지면 끝이라는 거야. 너네가 도급지면 일을 완성했지? 일을 완성하면 나는 그에 대한 대가만 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는 모든 권리 의무는 너한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 감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불 작업이 났다 하더라도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다 출제가 잘 되는 판례들입니다. 자, 7번 가볼게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이미 정차했다 세모 치시고. 하였어요. 뒤쫓아오던 차의 과실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였고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피고인이 잘못한 게 있어. 피고인 잘못이 뭐다?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다시 이 노트를 가볼게요. 노트 가면 자, 이제 건널목이에요. 여기 건널목.
이게 이제 건널목 알지? 건널목이고, 그 다음에 건널목에 항상 뭐가 있지? 신호등이 있지? 신호등이 이제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박혀 있고, 마침 신호등이 빨간색이 들어왔어요. 빨간색. 빨간색. 적색 표시가,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자, 그때 갑이라는 운전자가, 이 신호등 표시를 보고 정차를 했다. 뒤쫓아 오던 차량도 이제 정차를 했고요. 그치? 정차를 했는데, 잘 보셔야 돼. 이 앞차와의 뒤차 거리가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았어. 이런 차량들 있잖아. 갑도 쓰고 갑도 정차, 을도 정차 하는데, 을이 갑차 뒷공지에 바로 갖다 댄 거야. 한 5cm, 10cm 거리로 거의 5cm, 10cm? 뭐 20, 30cm. 20, 30cm. 사람 하나가 겨우 통과할 수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갖다 댔어요. 자, 그런데, 이 뒤에 오던 사람이, 이 사람도 정차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급정거를 하는데 미처, 정지를 못한 거지. 그래서, 이 병이, 앞차를 박았어. 앞차를 박고 그 충격으로 갑차까지 박았어. 이렇게. 에? 그랬을 때, 이 을의 죄책은 뭘까요? 을은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에 갑을 충돌했다는 점 때문에 이 갑에 대한 책임을 을이 져야 할까요? 이런 말. 을이 져야 안 져? 을이 져 안 져? 을이 안 져. 모든 책임은 다 누가 져야 돼? 병이 져야 돼.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도로교통법 19조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었을 때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놓고 있어요. 그치? 이게 무슨 뜻이지? 이 조항은 이 앞차와의 충돌 방지에 있는 것이지 뒷차로 인한 충돌 방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따라서 갑의 차량이 지금 찌그러졌고 갑이 상해를 입었잖아요. 그 행위는 19조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을의 책임이 아니다.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야. 모든 책임은 병이 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자, 피고인이 지금 정차했어요. 이 사람이 을이란 말이에요. 정차했단 말이죠. 뒤쫓아 오던 병이 충돌로 인해서 앞차를 충격하였고 사고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피고인이 설령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 피고인이 책임지지 않아요. 그 앞차에 대한 책임을. 아시겠죠?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8번 볼게요. 자, 이것도 잘 나오죠.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 세무지시고 한 것은 잘못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이제 적색 중앙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차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차량이 있어요. 자, 원래는 A라는 차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A라는 차량은요, 자, 이제 이쪽으로 하려고 그래요. 목적지가 여기에요. 목적지가 이쪽에 있어요. 요 지역이 목적지인 거예요. 그러면 노선을 이렇게 한참 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지? 한참 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요 A라는 사람이 한참 가야 되니까, 위에서, 건너편에서 이렇게 차량이 오지 않는다면, 건너편에 차량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올 필요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앞에서 차량이 오지 않는다면, 보니까 안 와서, 이 A라는 사람이 좌회전 금지구역인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좌회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쵸? 항상 깜빡이 넣어야 돼. 깜빡이는 뭐 호구로 달고 다니냐? 깜빡이는? 왜 깜빡이 켜는 게 그렇게 어려워? 자, 이때 B가 앞에서 깜빡이를 넣지 않으니까 B가 어떻게 했어요?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갔어. 중앙선을 넘어서 왜 앞차가 안 가니까, 그렇죠? 앞차가 갈까 말까
방향 갈팡질팡하다 하고 이렇게 갑자기 트니까 미처 틀려고 하는 직전에 B라는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쿵 하고 사고. 이렇게. 이 책임 누가 져야 돼? A가 져야 돼? B가 져야 돼? 형사 책임을 A가 져야 돼? B가 져야 돼? 뭐라 했어요? 피고인 A가 좌회전 금지구역에 의해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지만 밑에 피고인으로서는 50m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것까지 예상을 못해. 예상을 못하는 거지. 예상을 못한다. 이게 요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적어볼까요? 신뢰의 원칙. 이게 과실범 파트에 나와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지. 그래서 방어조를 취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 행위와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지 않고 B가 책임진다 이런 말. 다음 페이지. 안전거리를 제동하지 않고 요 안전거리를 제동하지 않고 적재하였다. 그 밑에 사고 났거든요. 사고 났는데 사고 난 이유는 안전거리를 제동하지 아니한 것이 적으세요. 사고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다. 결정적 원인이 된 거예요. 파란색으로 한쪽 세모자. 한쪽을 찬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제동 정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었기 때문에 한쪽 바퀴 차는 사람은 인과관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발로. 화약류 측은 면허 없는 갑 밑에 세모치시고 열쇠를 맡겼다는 거예요. 누가? 자, 볼까? 이렇게 탄광덕대가 있어요. 탄광덕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갑이죠. 갑은 면허 취급이 없어. 화약류 면허가 없어. 면허가 없는 갑에게 뭘 줬어요? 열쇠를 맡겼다. 열쇠를 맡겼다 이거. 왜 맡겼어요? 나오잖아요. 경찰서에서 화약고 검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검열에 대비하고자 화약, 다이너마이트 등을 빨리 치워라 하고 하면서 그 열쇠를 준 거야. 화약고 열쇠를 준 거야. 저 열쇠를 벗겨서 빨리 그 다이너마이트를 끄집어내서 딴 곳에 숨겨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그랬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탄약고 있는 그쪽에서 탄약을 꺼낸 거야. 그죠? 다이너마이트를 꺼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다 숨겼는가 하면 골 때려. 여기다 숨겼어. 아궁이. 아궁이에다가 이 다이너마이트를 꺼내서 아궁이 구멍 있지 구멍에다가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그 다이너마이트를 막 숨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서 잘 보지 잘 몰라. 밖에서 보면 안 되니까 한참 봐야 돼. 그 껌껌한 그것도 한참 봐야지 다이너마이트가 있는지 알 정도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깊숙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쵸? 근데 이 사실을 누구한테 안 알렸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노무자 숙소와 아궁이에 감추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누구한테 알리지 않았다니까요. 자, 그때 여기 직원을이 있어. 이 사람이 직원이에요. 직원이 자, 이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폈어요. 불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을 지피다 보니까 그 열기에 의해서 이 폭발했다. 폭발해서 이 사람이 죽거나 다친 거지. 옆에 있는 사람 몇 명 더 해서. 자, 그랬을 때 이 책임 누가 져야 돼? 그래, 탄광덕대 말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지. 그때 문제는 이 사람이 책임져 안 져? 이 사람이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열쇠를 이 사람한테 맡기면 이 사람은 아궁이에 집어넣겠지 라고 이걸 얘기할 수 있어? 이거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무죄가 되는 거야. 맞죠? 그렇게 나오지? 사람들이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탄광극된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고를 예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고 발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11번 판례. 자, 파도 수영장이네요. 물놀이 하는 6학년 학생이 6학년 학생 또 세 문 쳐볼까?
물놀이를 하다가 엎어졌어요. 엎어졌고 뒤늦게 발견해서 그 안전요원이 뒤늦게 발견했고 인공호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어. 죽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누구 잘못인가? 모르지. 일단 수영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계약성 관계 때문에 수영장 책임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과실인지가 밝혀졌을 때 한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수영장 관리 측에서 잘못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면 수영장 책임은 잘못이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모르지. 이 아이가 무슨 개인적인 발작 현상이 있던지 개인적인 질병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수영장 측의 관리 과실이 있는 것인지가 밝혀졌을 때 한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 밝히지 않았다면 섣불리 수영장 측의 잘못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요 세 개 다 묶어보실래요? 요 세 가지 묶어보시고,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적으세요. 신뢰의 원칙 할 때 배워요. 과실범할 때,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이지. 파란색으로 녹색 등화 세모, 그 다음에 녹색 등화 세모, 고속도로 세모, 그렇죠? 자, 녹색 등화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거죠.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는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과속해도 괜찮아요. 녹색 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 좌회전을 감행해야 하는 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미리 그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신뢰 원칙이지. 그래서 이 과속으로 진행하던 사람이 이 차량을 치었다 할지라도 사고 났다 할지라도 이 녹색등을 신뢰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짱상고래 마찬가지입니다. 아짱상고래에서 지금 녹색등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직진합니다. 직진할 때 과속으로 운전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사고 책임 없어요. 이 신호 위반한 사람이 책임 있는 거지. 고속도로 보행자가 나오면 안 돼. 그 신뢰한다니까요. 보행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공간이죠. 치였다? 그건 네 잘못인 거지. 설령 이 사람이 과속으로 달렸다 할지라도 보행자가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걸 신뢰한다니까. 신뢰한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녹색 등화가 들어왔다. 녹색 등이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은 달리라고 하는 거야. 달리라고. 그걸 신뢰하고 달린다. 빨리 달리든 늦게 달리든 내 갈 길 가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고속도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빨간 딱지 하나 날라오겠지. 벌금 딱지 하나 날라오겠지. 과태료 나오겠지. 상관없어. 그거 하면 별 문제라니까. 아시겠죠? 그 신호 위반한 사람 있죠. 녹색 등을 신호 위반해서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건너가는 사람들. 고속도로에서 보행자가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뢰의 원칙에, 그쪽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치었다 할지라도, 사고 났다 할지라도 이 녹색등을 신뢰한 사람이라든지 고속도로를 신뢰한 사람들은 사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과실범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15번. 자, 용기 안에 물과 카바이트가 접촉되어야지만 가스가 나옵니다. 근데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세모 치시고 분리시켜놨다라고 했을 때 설령 사고 났다 할지라도 분리시켜놓은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불이 발병났습니다. 불의로 발병났다. 불이 발병, 불이 세모 치시고 이때 경험 있는 사람이 운전할 수밖에 없어요. 시골에 한참 있잖아. 시골에 깜깜한 옷을 사람이 잘 오지 않는 외딴 곳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이때 운전자가 불이 발작을 했는지 차로 운전을 못해요. 못한단 말이지. 옆에는 여자 하나밖에 없어요. 운전면허증 없지만 과거에 운전 경험이 있긴 있는데 그렇잖아? 나와야 되는 거지. 그 길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다가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그건 그 사람 책임인 것이지 운전자 발작한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원래 주차용이다. 그래서 운행 도중에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18번. 자, 피고인이 선단 책임선인 선장으로서 조업 중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었다.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를만 할 수 있었지.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하게끔 돼 있었다는 거죠. 배가 여러 척 나가잖아, 그쵸? 우리가 저 먼 바닷가에 나갈 때 혼자 나가면 위험해요. 그치? 그래서 배가 여러 척 나갑니다. 이렇게 배가 생겼나? 그 다음에
여기도 배가 가고, 양쪽에 배가 이렇게 가지? 서너 척 나가잖아요. 어? 그래서 무리를 이루어서 배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요 배가 이제 책임선이고요. 이 옆에가 이제 종선이다. 종선들이죠. 자, 이 책임선의 선장은 각각의 선장들에게 뭘 할 수 있어서 조업상의 지시만 내려. 조업을 하라 이렇게. 이 정도 날씨 갖고는 배가 전복되지 않으니까 조업을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치? 전부 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야. 이 바닷가에서 30년 40년 일한 사람들이야. 풍랑 다 겪어보고 태풍 다 겪어본 사람들이야. 1, 2m 파도는 파도도 아닌 거예요. 일을 하세요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닻을 내리고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여기서 요 배 한 척이, 이 종선 한 척이 이 풍랑 중에 조업을 했는데 요 배 한 척이 매몰됐다. 이 책임선의 선장이 져야 돼? 책임선의 선장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건 본인 책임인 것이지 책임선의 선장이 책임지지 않는다. 왜? 여기 나와 있잖아. 각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할겸돼 있다. 따라서 이 책임선의 선장이 조업을 하세요 라고 했다는 것만 갖고는 매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건 각자 책임이다. 이런 말. 자, 그 다음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는데 그 화상이라고 하는 것이 방어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왔어? 진화작업에 열중해서 나온 화상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진화작업에 열중이라는 말은 적으세요. 피해자의 고의 개입. 아까 콜라 김밥 과실 개입이었지? 강간했는데 자살한 사건이 바로 고의가 개입된 사건이지? 고의가 개입되어 있을 때는 인과관계 땡땡.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20번 판례. 자, 임차인이 1개월 동안 아무런 이상 없이 그 방실을 사용해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샤워를 하는데 모두 닫아놓고 샤워를 해요. 근데 가스가 중독되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임대인에게 과실 책임을 지울 수가 있다? 임대인 과실 책임은 없다는 거야. 잘못이 있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옛날에 한 달 전에 이 굴뚝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연탄 이음새로 시멘트 내부가 흘러들어서 연탄 하단 부분을 메우게 한 과실은 있긴 있었어. 그러면 그 다음날 사고 나야죠. 그 다음날. 그렇잖아요. 근데 한 달이 되도록 사고가 안 났다는 거예요. 설령 이 여자가 한 달 동안 샤워는 했겠지. 한두 번씩. 그럼 그 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한 달에 지나서 사고가 났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모두 닫아놓고 샤워를 했다는 거야. 그럼 그 여자의 뭐지? 피해자,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두 가지 묶어보세요. 두 가지 묶어보시면 이것도 피해자의 고의가 개입되어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인과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건물주의 과실 책임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지. 자, 그 다음 치사량 셈을 치시고. 치사량. 결국 죽어요. 결국 죽는다. 당시 이게 60년대 판례 아니니까 60년대 판례지? 치사량이 청산거리를 먹었을 때는 빨리 간다 하더라도 초스피드 콜택시 말고 스피드 뭐 10분 내로 병원에 간다 할지라도 당시 우리의 의학 기술로서는 이 사람을 청산가리 음독한 사람을 못 고쳐요.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시간을 지체한 그 유기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죄만 되죠. 유기치사죄하면 틀려요. 유기치사 X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